일단 과제 질문부터 하자. 함수 처음 풀어봐? 좋아요. 전부 80페이지. 야, 그거 움직이면 화면이 틀리는데? 근데 가방을 못 나요. 아, 그랬어? 그렇지. 네. 8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00) 525번 가볼게. 다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했어. 그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가 되길 바란다는 거지. 어제 비슷한 문제 하나 풀었으니까 한 번 더 완벽하게 익히도록 하자고. 문제가 말하는 거 믿어야겠지?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어떤 포물선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래. 믿어야 돼. 문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3분의 5는 이제 문제는 따로 알려준 거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요 X축과 만나는 X절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X절편이 이걸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정식 만들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수학 볼 수 있는 게 문제가 알려준 정보도 있지만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거기다가 문제가 알려준 정보 하나까지 요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라는 거. 선생님은 일부러 알파를 크게 잡았거든? 만약에 베타를 오른쪽으로 잡았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대답하면 되고, 선생님처럼 잡았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대답하면 되겠지? 가조점으로 풀어지냐? 사실은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인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요거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또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완전 제곱식 변형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더해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분의 a를 제곱한 9분의 a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9분의 25에서 알파 베타의 4배를 더할 거니까 4배 하면 3분의 마이너스 8이겠네? 이거 가지고 A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A값. A값 두 개 나올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A값 다 찾는 거구나. 그냥 찾지 뭐. 그럼 이거 9분의 24 계산하면 9분의 1. 그러니까 A제곱은 1. 따라서 문제가 말하는 A값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A값들을 다 곱해달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다.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또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그러니까 함수들끼리 만나는 점의 명심해. X좌표는 이거 점으로 말하면 알파, 0이잖아. 이거 점으로 말하면 베타, 0이야. 그렇게 교점에 해당하는 점, 교점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점의 X좌표가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두 근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얘기였던 거죠. 필기하시고 시작하자마자 또 슬슬 덥네. 에어컨 좀 틀 테니까 추우면 또 말해라.
자, 또 같은 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522. 526번 한번 가볼게. 이건 완전히 다 감춰져 버렸네.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는 4가 된다. 정보가 꽤 많아. 첫 번째 줄 함수가 있었어. 그런데 첫 번째 정보, 무조건 뭐가 하나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해결하지 않고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건 문제 풀지 않겠다는 얘기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네.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느냐? 이 함수가 표준형으로 바뀌면 2차 함계수 A로 묶였을 때의 표준형의 모양이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모양,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모양이라는 뜻인 거구나. 제가 표준형으로 묶이면 어쨌든 2차 함계수가 A가 A로 묶어서 표준형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때 꼭지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불러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처럼. 그래서 전개할게. 전개하면 B하고 C 문자 없이도 하나만으로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AX고 4X의 A니까 4AX, 그 다음 4A의 마이너스 1이니까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A라는 문자 하나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 일단 적어놓을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B는 사실 누구였던 거냐? 4A였던 거고, 상수항 C는 4A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했잖아. 그럼 이제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는 이제 무시해도 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도 그려볼게. 자, 간다. 지금 이 함수의 꼭지점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럼 이걸 꼭점으로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어. 아직 모르겠어. 그럼 문제 더 읽어볼게. 아니 근데 X축에서 두 점이랑 만나네.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아니겠네. 이렇게 생기면 X축이랑 만날 기회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꼭지점이 여기가 되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싶은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그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까 525번 문제처럼 요 X축과 만나는 두 X절편 사이의 거리가 4가 된다네. 여기가 내가 그려야 되는 정 가운데 포물선의 지점인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는 얘기는 한 번에 가자. 여기가 센터니까 4를 만들고 싶으면 왼쪽에 있는 점은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에 있는 점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 두 칸 간 0,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간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는 포물선이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문제가 원하는 이 간격이 4가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필요 없네? 이거 필요 없었네? 이것도 필요 없었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뽑아먹으면 되는 거구나. 다시 갈게. 어떤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그 함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길래 그렇다면 이 녀석의 표준형은 이런 모양이겠다. 내가 찾아야 되는 문제의 개수가 하나만 남은 거 가지고 일단 만족을 해서 하는 게 좋았겠다. 이런 작업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느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포물선이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네.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포물선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것뿐만 아니라 이 거리를 4로 만들게 하고 싶으면 두 점 마이너스 4, 0이나 0, 0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나 제일 쉬운 걸로 할게. 이걸로 할게. 이걸로.
천천히 봐봐. 꼭지점에 대한 얘기했길래 문자 3개에서 하나로 줄였고 A만 찾으면 포물선 이제 끝나버리는 건데 그 A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점이 2개나 있어. 거리를 4가 되게 해주는 점.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되게 해주려면 왼쪽 점은 마이너스 4,0, 오른쪽 점은 0,0. 마이너스 4,0으로 해도 되고 0,0으로 해도 되는데 나는 0,0으로 하려고. 그래서 Y에 0, X에 0,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4A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적어보자. 그래서 진짜 Y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 ABC 찾아야 되는 거니? ABC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A에다가 4분의 1 넣고 이거 전개한다. 전개해야지 ABC의 모양 찾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4분의 1에 X제곱. 그 다음 이거 4X죠. 4X에 4분의 1 곱할 거니까 1X가 되겠네. 그리고 함수는 4 나오지? 4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할 거니까 여기 상수항은 0이 된다는 얘기겠어. 그래서 A는 4분의 1, B는 1, C는 0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다. 자, 필기할 시간 갖기 전에 한 번 더 가자. 꼭지점에 대한 얘기했길래 표준형으로 모양 한번 다시 잡았고 그 표준형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된다고 하길래 그럼 축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어떤 포물선에 X축과 이 점을 4가 되게 해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잖아. 축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2칸.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점이 마이너스 4,0과 0,0. 그럼 어쨌든 내가 만들어낸 이 함수가 마이너스 4,0도 지나가야 되고 0,0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건 0,0을 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A까지 찾았고 A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전개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A값, B값, C값 다 찾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될 테니까 네, 필기하시고요. 뭐지? 에어컨 틀었는데도 더운 이유는? 교실 한 번만 더 다녀올게. 해당 것들 하나만 더 챙겨야겠다. 또 질문 있는 사람?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 그러면 81페이지 질문. 81페이지 질문하고 싶은 데 있는 사람? 500. 아하, 이거 또 풀어봤어 이거? 이런 거 안 풀어도 되는데 한번 같이 풀어봐 그러면. 자, 설명이 잘 이해가 되면 상관없지만 이해 안 된다면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야. 딱 봐도 어렵다는 게 느껴진다.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저기 2차함수의 이름이 fx, 1차함수의 이름이 gx. 그리고 만나는 점은 알파, 베타, 감마. 자, 문제 읽어볼게. 2차함 개수가 1인 2차함수 fx. fx는 2차함수인데 그 시작이 1x 제곱으로 출발하는 녀석이래. 그럼 fx 벌써 나왔네. fx의 뭐가 될 거냐? fx가 알파, 0이랑 베타, 0 지나간다는 얘기는 fx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거기다가 2차함 개수까지 1이니까 뭐 얼마나 좋아? 그냥 이게 fx야. 이게 fx죠. 그 다음 또 봐. 이 알파는, 그리고 이 감마는 함수의 x절편인 알파와 베타지만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그러니까 fx와 gx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뭐 호물선과 직선을 연립하면 뭐가 나온다? 교점의 x좌표가 나온다. 호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x좌표 두 개는 하나는 알파, 하나는 감마죠. 여기랑 여기가 교점입니다. 그래서 두 근이 알파랑 감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 정리해볼게.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것도 식 만들 수 있잖아. 따라서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두 근으로 나오느냐?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하나는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 저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봐.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이제 내가 이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해 잘 안 되는 학생들 되게 많을 거야. 그냥 편하게 들어. 이해 안 되더라도. gx는 누구냐? gx가 알파, 0을 지나가는 직선이지. 알파, 0을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gx는 어떻게 적어주면 되는 거냐? 알파, 0을 지나가려면 일단 직선이니까 1차식. 그런데 알파, 0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0이 나오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기울기는 누군지 모르니 기울기 누구 잡을까? a를 잡을까요? 이렇게. 이게 gx의 모양이야. 한번 확인해봐. 알파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죠? 알파, 0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 맞아. 알파, 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 그럼 요거 괜히 적었네. 요거 가지고 내가 fx 다시 잡을게. fx는 뭐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gx를 플러스 gx로 여기다가 이것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fx는 누가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x 마이너스 감마에다가 gx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에 x 마이너스 알파. 이게 fx.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걸 읽어야지. 이게 fx의 모습이라고. 저게 알파, 0과 베타, 0을 지나가는 포물선의 모습이라고. 그럼 봐. 지금 내가 찾은 fx 봐. 분명히 알파, 0도 지나가고 베타, 0도 지나가니까 이 fx가 분명히 베타, 0 지나가야 되는 거 맞거든. 그럼 넣어볼게.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a에 베타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뭐 나와야 되느냐? 0이 나와야 된다. 베타, 0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x에 베타 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여기까지야. 준비하는 게. 그럼 이제 뭐 저걸 풀 수 있는 조건이 나왔겠지. 계속 읽어볼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가 된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 되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2니까 이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구나. 그지? 거기에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라고 그랬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이라고 그랬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럼 3A 마이너스 6이 0이라는 얘기니까 A는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왼쪽으로 넘길게.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GX가 누가 되는 거냐? GX가 A가 2가 들어갔을 때의 내용이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잖아? G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대. G에다가 0 넣었을 때, 그러니까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2 할 거야. 근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뭐? 알파는 1인 거죠. 그럼 볼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고 그랬지? 그럼 알파가 1이니까, 알파가 1이었으니까 베타는 뭐가 되느냐? 4가 되겠네. 그냥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2였지. 근데 베타가 4였지. 베타가 4였으니까 감마는 6이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하자. 마지막 거의 다 왔어? fx는 누구냐? fx는 아까 2차 계수 1이라면 거기다가 알파 커마 0이랑 베타 커마 0 지나가는 건, 알파 커마 0 지나간다는 건 첫 번째 인수가 x-1, 베타 커마 0이라는 건 두 번째 인수가 x-4라는 얘기였던 거죠. 이게 fx였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 fx에다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넣어달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 되면 11이죠? 이거 다 더하면. 그래서 마지막 정답 나오기 직전이네. f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한 11을 넣게 되면 11 넣게 되면 10, 11 넣게 되면 7.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70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풀면서 뭐 잘 안 풀리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서 안 풀리는 건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건지 구분 못하겠지. 여러분들은 아직 실력이 미완성이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내신 공부할 때. 학교 내신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시험 볼 때 이걸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럴 리 없어. 이런 유형의 문제를 10번, 20번 정도 반복해야 풀 수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라서 나오면 틀려야 돼. 근데 혹시 또 선생님 모르게 이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대단한 친구 누군가가 있어서 한 번에 이 풀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면 혹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 이거 전교생 중에 기껏해 1명, 2명 맞출까 하는 문제 자기가 맞추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의견은 변함없어. 이런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한우리가 열심히 풀어봤는지 한번 질문을 했으니까 풀긴 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좀 한번 익혀보고 싶은 친구들은 틀게 해놓고 한번 공부해봐. 쉽진 않겠지만. 사실은 또 시험 범위를 살짝 넘어섰지. 뭐야? 그리고
이거 뭐 지금도 사실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범위야. 알파, 0을 지나가는 직선 표현하는 방법.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근데 우리도 겨울방학 때 하긴 했으니까 기억이 좀이라도 남아있으면 저렇게 직선 만들 수 있는 방법, 기억이 남아있다고 해주면 되는 거고. 81페이지로 더 있는 사람? 34번 가볼게. 자, 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미리 준비해놓자. 선생님이 말하는 준비라는 건 결국 함수끼리 연립할 준비하자는 얘기야. 그래야지 저거 계산했을 때 교점에 x좌표가 나오니까. 저걸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야. 한 번 더 말해줄게.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누구냐? 요 점에 x좌표, 요 점에 x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함수끼리 연립해서 풀게 되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 이 중 한 점의 x좌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자 얘들아. 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3x 플러스 q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된 방정식에 이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한 근이 1-53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간절하지? 다 나머지 한거 1 플러스 루트 3으로 하고 싶어 죽겠지? 확인하면 되고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상수항이 유리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 얘네들이 유리수면 분명히 혈례 형태의 무리수가 나머지 근이 되는 건데 문제 어딘가 적혀있겠지? 적혀있는데 PQ가 유리수래. 얘 유리수래. 그럼 유리수 1이 빼고 있으니까 유리수.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 2차항에서 1도 유리수니까 여기다 적을게. 다른 한 근은 누가 될 거냐? 1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왜? 왜냐면 PQ가 유리수라고 문제에서 말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그럼 나머지는 근거기수 경기로 가면 되잖아. 먼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p 플러스 3이 두 근의 합, 두 근 더하면 돼 2. 두 근의 곱 a분의 c q 플러스 1이 두 근 곱하면 합차공식에서 1 빼기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p값과 q값 찾아주면 되고 찾아서 p-q에 대한 정답만 말해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지? 방금 풀었던 36번 문제가 나올 가능성보다 몇백 배는 높은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기 지금 534번 같은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잘 풀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래도 이번 중간고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볼 만한 건데 조금만 더 연습 잘 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들 하자. 질문 더 받아볼까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82페이지 질문. (82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83페이지 질문.
548번 한번 가볼까? 다음 2차 함수가 x는 1에서 최대값 1을 갖고 이 첫 번째 줄부터 해석 준비해야겠다, 그치? 지금도 또 짜증나지? fx가 2차함부터 3차까지 지금 다 감춰져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이 찾아야 되는 문자 3개 A, B, C를 아까처럼 하나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보니까 느껴지네. x는 1에서 최대값 최대값 1을 갖는다는 건, 아니 이 포물선이 최대값을 갖는다는 건 느낌이 이거네.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다. 그리고 여기가 1,1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x에 1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y값이 1이 된다는 뜻이었을 테니까, 지난 토요일날 수업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꼭지점의 좌표가 1,1인 걸 말하고 있는 정보였던 거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할게. fx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준비한다. 2차 계수 a로 먼저 묶어내야겠고, 꼭지점이 1,1이 되려면 여기가 x-1의 제곱으로, 꼭지점이 1,1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1로 잡혀 있어야 되겠어.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a, b, c로 만들어진 2차 함수랑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a, x-1의 제곱 더하기 1이랑 같은 식이야. 이거 같은 식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식이라는 거죠. 몇 번 보고 있었지? 48번. 계속 이어서 갈게. 그 다음에 A까지 찾으라고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더 주는구나.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을게. 마이너스 1 넣으면 4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였던 거겠다. 그럼 우리 다 찾았으니까 fx 한 번만 더 적을까? 따라서 fx는 전개할까 그냥 표준형으로 냅둘까? 얘들아, 이것도 결국엔 a, b 찾는 문제니까 선생님 암사 들어간다.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전개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플러스 4x 제곱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거기에 1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문제가 원하는 식에 맞게 정답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자 3개를 꼭지점 하나만 있으면 한 개로 줄일 수 있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지? 그거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아까도 꼭지점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 있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문자도 뭐였어? 지나가는 점 하나 알려줬길래 대입해서 찾은 거야. 거의 유형이 같은 문제라고 봐도 되겠어요. 필기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 다시 질문 받아볼게.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또 질문 있는 사람 없니? 그래, 넘겨보자 그러면. 83페이지 질문 555번. 자, 이거 절대값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문제네. 잘 들어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y는 x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조금 더 키우면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원칙대로 풀겠어요. 원칙대로. 요거 때문에 고민되는 거지? 그럼 경우를 나눠볼게. y는 요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 이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는 얘가 0보다 작을 때 쓸 수 있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럼 이 범위 중에서 0보다 작은 범위,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냐? 마이너스 2부터 0 전까지. x에 어차피 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만 쓸 거야. 다른 거 안 쓸 거야. 그런데 그 쓸 수 있는 범위에서도 양과 음이 구분이 되잖아. 그럼 얘를 먼저 반대로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인 음의 조건으로 구분을 해. 그러면 무조건 이거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두 번째, x가 이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리고 쓸 수 있는 건 3까지만이라고 했어. 그럼 어찌됐든 쓰고자 하는 x는 무조건 0 이상이니까 이거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준비할 거야. 첫 번째 함수는 표준형 세미 암산을 할게. 이거 x-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언제? 마이너스 2부터 0 전까지는. 두 번째 표준형은 뭐가 될 거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언제? 0부터 3까지는. 이제 딱 하나만 남았어. 여러분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큼지막하게 그려볼까? 자, 첫 번째 함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4네. 1,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얘들아 잘 봐.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부터 0 전까지만 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맞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을 일단 그려볼까?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거 다 그리는 게 아니라고. 문제도 뭐래?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쓸 수 있는 x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만이래. 확인하자.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9 빼기 4니까 5.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5 나오는구나.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한번 노력해볼게.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넓게 그렸나 보네.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부터 0 전까지만. 그럼 0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여기. 그래서 이걸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번호도 얘기해줄게. 1번이라고. 1번 쪽은 내가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게 1번 쪽에서 그리게 될 것 같아요. 2번 쪽은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2번 그래프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될 건데 그 포물선을 언제만 그릴 수 있느냐? 0부터 3까지만 그려요. 그럼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네. 여기. 그리고 3 넣었을 때는 얼마 나오느냐? 3 넣었을 때는 4, 4, 16. 16 빼기 4, 12. 3 넣었을 때는 12 나오는구나.
3 넣었을 때는 10이면 엄청 위에 있잖아요, 이거. 그냥 과장해서 하자. 요 정도가 12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2번 쪽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참수는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절대값 때문에. 그럼 저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x,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양수 범위일 때랑 음수 범위일 때로 나눠서 음수 범위일 때는 확실하게 반대로 나올 수 있게 해줘. 양수 범위일 때는 그대로 나올 수 있게 해줘. 그렇게 해서 함수가 두 종류로 나왔지 지금. 두 종류로 나왔죠? 그거 그래프 그릴 거니까 둘 다 표준형으로 바꿔놨어.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런데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에 이 범위에 맞게만,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이 범위에 맞게만 그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빨간색과 노란색 그래프가 합쳐진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럼 끝난 거지 지금. 찾는 게 최대값 최소값 아니었어?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로 대답하면 되느냐? 가장 높이 있는 12, 최소값은 가장 낮은 지점에 찍혀있는 마이너스 3, 최대값은 12,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거 곱하는 게 질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6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아까랑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른 게, 아까는 솔직히 안 해도 되지만 이거 해둘 필요 있습니다. 해둘 필요 있어. 절대값 문제는 항상 나오거든. 물론 수준이 조금 높게 나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 절대값 해결하면 당연히 두 종류의 함수 나올 거고 그 두 종류의 함수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언제? 내가 절대값 x를 어떤 식으로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x의 범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범위에 맞게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범위에 맞게만. 그래프까지 좀 깔끔하게 그려놓는 게 좋겠지 지금은? 또 질문 있는 사람? 500. 자, 554번. 이거 한 문제만 잠깐 더 풀고 좀만 쉬자. 발이 너무 저려서 선생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554번. x가 3 이상. 기억해 놓자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에 이것도 좋은 문제다. 잘 들어 다들. 최대값이 15가 돼야 된답니다. 이때 k값을 찾아라. 그럼 또 그래프 그려봐야 되잖아. 그래프 그려.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린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잘라야 돼.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그 다 그려진 그래프만 보면서 푸는 게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잘라야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15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표준형 준비할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로 보일 거고, 절반의 제곱, 절반이 k죠? 그러면 k의 제곱이 필요하겠네. 그럼 다시 빼주면 그만이지? 그래서 표준형 완성.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럼 확실한 거 있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거.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거. 그려볼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거. 그리고 축은 x는 k라는 거. 아마 하늘이도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어.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했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문제가 원했던 3 이상으로 그래프를 잘라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얘가 아까처럼 깔끔하게 축이 x는 1이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표현되어 있었으면 3이 1의 오른쪽에 있고 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 있고 누군가 왼쪽에 있고 같은 위치에 있는지 3이라는 숫자가 축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텐데 지금은 모르는 거죠.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이 3이 K의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3의 위치가 K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못 찾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려낸 이 위로 오르던 포물선을 반드시 3의 오른쪽만 남겨놔야 되거든. 문제가 원했던 게 이 범위였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잖아. 3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K가 3보다 큰 경우랑 K가 3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첫 번째 경우 뭐 말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K가 3보다 작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야. 방법이 없지. 3의 위치를 찍고 싶으면 그 K라는 숫자가 3보다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결정해둬야 우리 아까 절대값 구분해서 빼내는 것처럼 이것도 방법이 없어. 3의 위치를 찍고 싶으면 K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먼저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처럼.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까? 첫 번째 그래프라면 여기부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겠지. 3의 오른쪽만 그리면 돼. 그럼 칠판봐. 이렇게 나온 그래프에서 누가 최대값이냐? 여기가 최대값이네. 여기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인데 여기가 뭐야? K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누구? K제곱. 꼭지점의 Y제곱가 K제곱이었지? 꼭지점의 Y제곱 K제곱이었죠? 그러니까 K제곱이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이 15가 된다.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약속하자. 내가 찾는 K는 3보다 큰 걸 약속했었잖아. 3보다 큰 거를 약속했으니까 정답도 풀마 루트 15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15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거 첫 번째 정답. 두 번째 정답 찾으러 갈게. K가 3보다 작으면 3이 여기 있을 거거든. 그리고 문제가 원했던 건 3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찾아내네. 그럼 여기잖아. 이것만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 이것만. 그럼 여기서 누가 최대값이야? 여기가 최대값이지. 누구? 3 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넣으면 뭐냐? 3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는 거보다 여기다 넣는 게 편해 보이지?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나 3 여기다 넣을게. 3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K. 최대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6K가 되겠죠. 선생님 말 믿어도 돼? 여기다가 3 넣고 풀어도 결국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같은 식이잖아 저거. 근데 여기다 3 넣어서 정리하는 것보다 여기다 3 넣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야. 현재는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니까 3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문제가 원했던 최대값 15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6K가 넘겨주면 24. 그래서 K는 64, 24. 3이 되면 되겠구나. 3이 되면 되겠어. 어?
하필 또 여기 정답이 축에 걸려있네. K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이 루트 15. K가 성명인데. 항상 넣고. 잠깐만 기다려줘. 이건 어쨌든 정답이 아닌 거죠? 3보다 작은 쪽에서 3보다 작은 쪽에서 찾기로 했던 정답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걸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지. 한 번만 더 하게 되자. 3 넣었을 때. 3이 6K 23. 아니 뭐야 이거? 얼마였지? 정답이? 3이 아니라? 선생님 계산 또 바보같이 했구나.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3보다 작은 수였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루트 15밖에 없는 게 맞겠습니다. 수고했어. 질문 좀만 더 받고 일찍 끝내줄 테니까 마지막 타임도 열심히 하자고. 9시까지. 응. 너 왜 늦었어 오늘?